이번 영상에서는 뷰 바인딩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뷰를 만들고 그 뷰를 불러오기 위해서 find view by id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즈를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 find view by id를 생략하고 더 간편하게 코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XML 파일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1부터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플러그인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뷰 바인딩을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뷰 바인딩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뷰 바인딩은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그때 각 XML 파일에 대해서 뷰 바인딩 클래스를 상속하는 개별 뷰 바인딩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onCreate 안에서 이 뷰 바인딩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이 인스턴스가 뷰의 아이디를 프로퍼티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에 액세스해서 조작을 하면 됩니다. 뷰 바인딩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널 세이프 기능으로 서로 다른 레이아웃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은 아이디를 가진 뷰를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아이디를 참조를 할 수 없을 경우 널러블로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을 막을 수 있다라고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타입 세이프 기능이 있는데 find view by id를 사용할 경우 이 변수의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람이 입력을 하는 만큼 잘못된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뷰 바인딩을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구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URL이 있는데 이 URL에서 뷰 바인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뷰 바인딩을 어떻게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Create New 프로젝트에서 베이직 액티비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퍼스트 프래그먼트가 나오고 넥스트 볼을 누르면은 세컨드 프래그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이 생성이 돼서 이 플로팅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이 액션이 실행이 되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프래그먼트와 세컨드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가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의 내용이고 세컨드 프래그먼트가 두 번째 나오는 화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find view by id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의 id를 텍스트 뷰 퍼스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텍스트 뷰 세컨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두 프래그먼트의 아이디를 똑같은 이름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이 텍스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이 텍스트 뷰.pulse라는 아이디로 접속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플러그인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 적용이 되었고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에서 텍스트 뷰 퍼스트라는 이 아이디를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 있죠.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그거에 텍스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first fragment text,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텍스트 뷰 세컨드 점 텍스트는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first fragment 텍스트가 나오고 second fragment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뷰에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그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준다 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의 아이디를 구분되도록 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 프래그먼트의 아이디를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의 이 텍스트 뷰 아이디를 텍스트 뷰로 주고, 세컨드 프래그먼트의 텍스트 뷰도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텍스트 뷰를 어떤 텍스트 뷰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 뷰를 퍼스트에서 가져오느냐 세컨드로 가져오느냐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와도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뷰라는 이 아이디만으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해서 프래그먼트 퍼스트에서 가져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사용하는 뷰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퍼스트에서 가져온 건지 세컨드에서 가져온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뷰 바인딩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 플러그인을 삭제하고 뷰 바인딩을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우선은 이 그래들에서 자, 이렇게 뷰 바인딩, 그러니까 이 빌드 그래들에서 뷰 바인딩을 사용하도록 enable run to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된 순간 모든 XML 파일에 대해서 여기서 enabled to가 이 적용이 된 순간 이제 모든 XML 파일에 대해서 바인딩 클래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인딩 클래스가 생성이 됐고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은 막아놨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부터 뷰 바인딩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메인 액티비티부터 적용을 할 건데, 우선은 이 바인딩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을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밑에 이 onCreate 부분에 이 find view by id를 사용하는 부분을 다 대체를 뷰 바인딩으로 다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작성됐습니다. 바인딩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바인딩 클래스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 컨텐트 뷰 여기 위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셋 컨텐트 뷰에 대해서는 바인딩 점 루트로 이 전체 제일 이 액티비티 메인 XML의 가장 높은 부분에 그 참조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제 그 밑에서부터는 이제 바인딩의 프로퍼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t 서포트 액션 바는 이런 식으로 바인딩 점 툴바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와서 프로퍼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액션 버튼에 대해서도 바인딩 점 팹 점 set on click 리스너를 그대로 똑같이 위에서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뉴 인플레이터 이 부분에서는 이제 R 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find view by id가 아니라 find ite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뷰 바인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onCreate 부분만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프래그먼트에서 뷰 바인딩을 사용할 때는 우선은 이 널이 들어갈 수 있는 옵셔널 형태의 언더바 바인딩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이 바인딩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을 벗겨주는 이 바인딩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 바인딩, 뷰 바인딩을 할 때 만들어지는 그 자원을 프래그먼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바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이 onDistro에 비해서 이 바인딩을 널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널이 들어가는 형태로 옵셔널 형태로 이 바인딩을 우선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 실제로 사용하는 바인딩 변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onCreate에 비해서 이 언더바 바인딩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프래그먼트 퍼스트 바인딩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퍼스트 프래그먼트라는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뒤집은 다음에 바인딩을 붙이는 형태의 자동 클래스 생성된 거를 여기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인딩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사용한 거는 이 바인딩에 대해서 루트,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이라라키에 있는 그 바인딩 루트를 여기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onView create에서 버튼 find view by id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binding button first 여기서 id가 버튼 firs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first라는 이 프로퍼티를 그대로 가져와서 set on click lister를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똑같이 텍스트 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 경우에 뭐 binding 텍스트 뷰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프래그먼트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코드를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퍼스트 프래그먼트랑 동일하고요. 여기서 바인딩은 프래그먼트 세컨드 바인딩의 타입을 갖고 나머지 여기는 똑같고 여기서 인플레이트 해주는 부분은 프래그먼트 세컨드 바인딩 클래스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서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인딩 버튼 세컨드에 대해서 set on collect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뭐 텍스트 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onDestroy 뷰에서 이 바인딩을 널로 만들어주는 처리를 해줍니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first fragment text, second fragment text 플러팅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액션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뷰 바인딩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